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의 김현일입니다. 역사 속의 프랑스 성시 첫 번째 시간은 현대 프랑스 성시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프랑스 성시의 그 특징을 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엄청나게 성시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 5,5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프랑스는 100만 개 가량 된다고 하죠. 그 숫자가 우리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성은 굉장히 다양하고 대신에 이름은 좀 같은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하고 이제 정반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최근에 성씨를 바꾸는 것이 쉬워져 가지고 성씨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성씨가 중세 때 조상들의 별명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명이라는 것은 또 우스꽝스런 놀리는 그런 별명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스꽝스런 성씨가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국회에서 국회 환경위원회에서 그 한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위원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원 이름이 다니엘 브릴르부아였습니다. 브릴르부아라는 게 프랑스 말로는 그 숲을 태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경위원회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 자체가 숲을 태우다라는 거니까 사람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막 킥킥거리고 하니까 본인이 나서가지고 저 진지한 시간인데 좀 그 웃음을 그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이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꽃나르입니다. 꽃나르. 그 어원은 게르만어에서 기원했다고 하는데 용감하다는 코나라는 말에서 이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꽃나르가 됐는데 오늘날의 꽃나르는 바보를 말하는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꽃나르라는 성을 그대로 쓰는 게 저는 상당히 우스웠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욕인데요. 살로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더러운 놈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런 살로라는 성이 있어요. 아마 별명이 그렇게 좀 나쁜 별명이 성으로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성에 대해서 좀 창피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죠. 그리고 또 부르댕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거짓말쟁이를 부르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성이 있어요. 부르댕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요것과 뭐 여기서 이제 파생이 돼가지고 무리드노라든지 브리디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펠링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다 같이 이제 부르댕이라는 거짓말쟁이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이죠. 그리고 프랑스 불어에서는 돼지를 꼬숑이라고 하거든요. 꼬숑이라는 성도 있습니다. 아마 조상이 돼지 치는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엉덩이가 또 되게 큰 사람을 나추라고 하는데 그런 성도 있어요. 또 19세기에 와서는 지금 이제 프랑스에 보면 이제 뿌벨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 뿌벨은 쓰레기통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 이름에서 온 겁니다. 유진 르네 뿌벨이라고 해서 19세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경기도가 되겠죠. 센느도 지사를 역임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파리시의 어떤 청결을 위해서
건물주들이 모두 다 큰 쓰레기통을 건물 바깥에 이제 배치하도록 그렇게 법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쓰레기통을 이 사람 이름을 따서 푸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이제 보통 명사가 돼버렸는데 그 후손들이 암만 생각해도 이제 푸벨이라는 성이 좀 좋지 않은 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을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하고는 달리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성의 시조라고 할까요? 성씨의 시조가 불분명합니다. 시조가 밝혀져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한국식 족보도 없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00년 전으로 3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 그 시조가 있고 또 그다음에 고려 시대 인물로서 또 중시조가 있고 그런 식으로 조상들이 밝혀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시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대부분 밝혀져 있지 않아요. 성씨가 옛날 그 중세 시대에 별명에서 이제 기원을 했기 때문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성씨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지 2022년입니다. 비날이라는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비날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것은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성씨 개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성을 모친의 엄마의 성으로 바꾸고 아니면 또 두 사람의 성을 또 합쳐서 성을 만들 수도 있고 등등 성씨를 자기의 성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법무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참 기다리고 그것도 또 거부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신청만 하면 바꿔준다고 하죠. 물론 일생에 딱 한 번밖에 허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새로운 성씨가 많이 생긴 게 이것으로도 이제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비날법이 이제 통과된 거는 그 자식이 부모의 성씨를 자유롭게 또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꼭 아버지 성만 따라야 하느냐, 이런 그 문제 의식에서 나온 거죠. 어린 시절에 이제 가정 내 학대를 당했다든지,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런 아주 나쁜 기억 때문에 도저히 아버지 이름을 내가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다 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쉽게 이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법이 나온 직후에 보면 그 1년 사이에 14만 명이 이 성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법 이전에도 프랑스에서는 그 월 평균 2,600건이나 개명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우스운 성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좀 창피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좀 괜찮은 성으로 바꾼 그런 이제 일이 많았는데 비날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 숫자가 훨씬 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그 성씨를 보면 이게 이제 지역별 특성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성씨가 많고 그런 식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쎄요, 경상도에 김해 김씨가 많다 이런 건 아니죠, 반드시. 왜냐하면 이제 하도 그 김씨성이 오래됐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 이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러 지방이 이 근대에 들어와서 16세기에 들어와서 16세기 이후에 그 합병이 된 그런 지방들이 여럿 있습니다. 브르타뉴, 16세기에 브르타뉴, 그 다음에 독일과 면에 있는 알자스 같은 경우는 이제 17세기, 30년 전쟁 이후에 프랑스 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렌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기에 들어와서 프랑스 땅이 되고, 그 다음에 플랑드르 같은 경우는 여기는 17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그 피렌네 산맥에 있는 바스크 지방, 이것도 이제 15세기에 프랑스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르시카라고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코르스라고 하죠. 이것도 18세기에야 프랑스의 그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 알자스 로렌 지역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영토였는데 이 프랑스에 합병이 된 거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뭐 독일 대부분 독일과 오늘날의 이제 오스트리아를 포괄하고 있는 지역이었으니까 독일식 성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독일식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독일어 시간이 들 것 같은데 바우어 하면 이제 농민이죠. 농민을 그 바우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씨인 경우가 이런 성씨를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커, 빵을 굽는 사람이죠. 제빵사. 그 다음에 크라머, 조금 이제 상점 주인을 크라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 크리거. 다 독일 그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카우프만, 상인을 카우프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마 별명에서 유래가 된 것 같은데 털이 많은 사람, 크라우스. 그 다음에 좀 냉담한 사람, 남들에 대해서 좀 냉담한 사람, 쿨만이라고 합니다. 쿨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그 양치기, 셰퍼, 양치기를 말합니다. 뭐 이런 성이 그 알사스 로렌 지역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랑드르 가면, 플랑드르는 맨 북쪽에 있죠. 오늘날에는 벨기에의 한 지방이 플랑드르입니다. 그 플랑드르어를 플라망이라고 하죠. 이 플라망어는 그 독일어하고도 비슷하고 네덜란드어하고도 아주 비슷한데 그 옛날 중세 때 이 프랑크어의 그 후계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어에서 나온 성씨들이 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웰스 하면 파웰이 이제 바울이거든요. 영어로 폴, 파울에 S를 붙여가지고 이제 바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는 페터라고 하는데 페터스니까 이제 페터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성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겐스 뭐 유명한 물리학자 이름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빌렘스, 빌렘의 아들. 그 다음에 또 지역을 따서 생긴 별명, 산 근처에서 살던 사람, 판덴베르크. 베르크가 이제 그 산이니까 그 산 지역. 그래서 판덴베르크라는 이제 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에 많이 심는 나무, 보리수. 반델린덴. 그래서 이제 보리스, 린덴이 이제 보리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델린덴 하면 이제 보리스 근처에 살았던 사람,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게 다 성입니다. 반덴 브로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브로크는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겠지만은 이 다리입니다. 그래서 다리 근처에 살던 사람. 그 다음에 데코크, 요리사. 그 다음에 데베켈, 제빵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성 딱 보면, 이 사람은 플라망 출신이구나. 플랑드르 출신이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성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하고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이제 그 지방이 브르타뉴인데, 뭐 영국을 이제 말할 때 브리튼 섬이라고 하잖아요. 그 브리튼 섬이나 브리타뉴나 다 같은 이제 말에서 나온 겁니다. 브리타니아라는 그 라틴어에서 온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브리타뉴 사람들 성을 보면 브르똥, 그러니까 이제 브레타뉴 출신의 사람을 브르똥이라고 하는데 그게 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이제 프랑스 땅이 합병이 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하니까 이 사람 어디 출신이냐. 그래서 이제 브르똥인데 이제 그게 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캐르볼, 이거는 폴의 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브르타뉴에는 또 프랑스에서 이제 또 가서 브리타뉴에 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르갈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인이라는 뜻이죠. 골 지역에서 온 사람, 르갈. 그 다음에 브리타니오로는 이제 목수를 깔베스라고 하는데 이 목수. 그 다음에 대장장이, 르고프라는 성은 대장장이에서 대장장이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르브라, 이건 브라는 이제 불어에서도 나오는데 뚱보라는 뜻이죠. 몸이 비대한 사람을 브라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앞에
관사를 붙여가지고 르브라라는 성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다리, 르메르, 요거는 이제 브르타뉴어예요. 르메르. 그 다음에 좀 사랑스러운, 이건 좀 예쁜 성이죠. 까라데크. 그 다음에 고집센 사람, 페네크. 그 다음에 느림보, 고레크. 거기다가 이제 르를 붙였어. 이게 띄어서 씁니다. 성이 띄어서 이렇게 돼. 르, 고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그 성을 보면 아 이거는 브르타뉴 출신이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스크 지역이 있는데요. 바스크는 뭐 저 피레네 그 산지에 그 면한 그런 지방입니다. 굉장히 그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고 사람들이 뭐 요 언어도 바스크어도 이게 인도 유럽어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좀 특이한 그 성들이에요. 우리가 잘 보기 힘든. 주로 이 사람들의 성이 보면 어떤 지리적인 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란, 바스크어로 이제 계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랑고리, 붉은 계곡.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곳, 교회, 엘리사. 그 다음에 엘리사 베리 하면 뭐 새로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망디, 그 바스크어로 산을 망디라고 했다는 건데요. 그 다음에 망디 자발 하면 큰 산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다 성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별명이 성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계속 그 이름을 쓰면서 성이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르시카, 프랑스 사람인데 코르스라고 하죠. 요거 코르스는 그 이탈리아에 속한 영토였기 때문에 이탈리아식 이름이 많습니다. 뭐 유명한 성으로 파올리,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 있죠. 18세기에 나폴레옹 시대에 나폴레옹 그 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파올리. 그 다음에 루치아니, 이런 거는 루크, 그 빛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이제 룩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토니니, 안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필리피. 이거 전부 다 그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필립의 아들, 필리피. 그 다음에 피에르 안드레이. 이거는 그 더블 네임인 셈인데, 그 피에르, 베드로죠. 그 다음에 안드레, 성경에서 나오는 안드레입니다. 예수의 제자. 그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그 피에르 안드레이라는 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코르스에 보면 그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롬바르디, 이건 이탈리아의 이제 북부에 있는 지방 이름이죠. 롬바르드 지방. 그 롬바르드 지방에서 온 사람, 롬바르디. 그 다음에 플라멩기, 이게 아까 말한 플랑드르 지방, 저 북쪽에서 온 사람입니다. 플라멩기. 그 다음에 루케스, 이거는 뭐 루카라는 이제 그 북부 이탈리아의 도시가 있죠. 거기 출신, 루케시. 그 다음에 뭐 까잘타, 그 높은 집에 살던 사람. 까자가 집이고 알타가 이제 높다라는 뜻이니까 아마 높은 곳에 있는 집이라는 데서 생긴 이름 같습니다. 까잘타. 그 다음에 카사비앙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노래 같은 데서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얀 집이죠. 카사, 집이고 비앙카, 하얗다라는 뜻이니까 하얀 집. 아마 페인트를 그렇게 칠했는지 아니면 하얀색 그 석재를 사용했는지 그런 하얀 집에서 살던 사람,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사노바, 유명한 그 전설적인 바람둥이 이름 있죠. 카사노바. 카사 집입니다. 노바는 새롭다라는 뜻이니까 새 집. 그 다음에 알레그리, 이거 뭐 음악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죠. 쾌활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 있어요. 알레그리. 그 다음에 코미티, 이거는 이제 백자의 아들을 코미티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성도 코르시카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그 프랑스에서는 우리와 같은 족보는 없습니다만은 최근이 뭐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부터 그 족보에 대한 그 열풍이 불었습니다. 아주 유행처럼 이 족보를
자기의 그 조상의 계보를 찾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이 프랑스 전역에서, 이건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그 유럽과 미국 같은 데서도 많이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와 같은 족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자기 조상을 찾아서 올라가서 그 계보도를 그리는, 그리고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또 자기 조상은 또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디 살았고 뭐 이런 조상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는 그런 그 연구를 블란스 말로는 제네알로지라고 합니다. 제네알로지. 족보학이죠. 영어에서도 비슷한 그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그 굉장히 그 조상 찾는 일이 재미있고 또 나름대로 보람이 있죠. 자기 조상이 어떤 사람인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달리 그 호적이 수백 년 전의 호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호적이라는 거는 뭐 출생에 관한 기록, 그 다음에 이제 혼인에 관한 기록, 그 다음에 이제 사망했을 때 매장을 해야죠. 그럴 때 이제 매장 기록, 이런 게 남아있다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오랫동안 프랑스의 그 가톨릭 교회가 이 역할을 했어요. 호적을 이제 작성을 하고 보관을 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오래된 호적은 중세 말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한 16세기, 17세기부터는 그대로 호적들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조상들의 뭐 재산이라든지 어떤 그 경제적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조세 명부, 수백 년간의 조세 명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유익한 그 문서로는 공증인이 작성한 여러 가지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공증인 문서라고 하는데, 프랑스 말로 이제 공증인을 노테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보면 굉장히 상세한 그 계약 내용 같은 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회경제사 연구에서 많이 이용을, 최근에 들어서 역사가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문서가 공증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서를 그 찾아서 보면 자기의 조상이 대체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냈고, 그 다음에 재산은 또 어느 정도였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증인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못했죠. 이거는 이제 서양의 제도입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그 중세기부터 부동산 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돈을 빌리는 그런 대금 거래, 대부 거래,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도 계약서를 써요. 뭐 돈 없는 이제 서민들이야 결혼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이제 재산이 있는 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르주아, 좀 부유한 부르주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다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 신부는 어떠한 재산을 갖고 가고, 신랑은 어떠한 재산을 갖고 가고, 그래서 이제 부부 공동 재산이 뭐고, 뭐 이런 걸 상세하게 결혼을 해요. 그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상속 그 문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그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남긴 그 유산을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그 목록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후 유산 목록이라는 건데, 이거 보면 놀랍습니다. 뭐 남긴 그 옷까지 하나하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가증권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토지 재산 이런 거는 뭐 사사시 조사를 내서 기록을 합니다. 이런 게 수백 년간에 걸쳐서 이런 문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는 국가에서 이제 공인 문서,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로 이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서 보관소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찾아가는 이 족보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족보 열풍, 조상 찾기 열풍의 결과로서 이게 이제 또 어느 면에서는 그 호적도 19세기 말부터는 이제 19세기 말 호적부터는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디지털 자료를 이용해서
조상들을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인터넷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상업적인 그 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과 이름을 입력하면 나옵니다. 19세기 말 사람이라면 나와요.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하여간 뭐 호적 그 올라가 있는 호적들은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족보 열풍 때문에 지역마다 족보 클럽이 있습니다.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프랑스에서 300개 정도 족보 클럽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조그만 도시마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현대 프랑스 성씨들로는 그러면 도대체 뭐 100만 개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그래도 숫자가 많은 성씨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10개만 제가 뽑아봤는데 첫 번째 성은 뭐 프랑스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에서 뭐 김씨가 제일 많다는 거는 다 알고 있죠. 그것처럼 프랑스 사람들도 프랑스에서 제일 많은 성씨는 마르땡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 지금 이제 마르땡이라는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약 27만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프랑스 제1의 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은 베르나르라고 해서 한 13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 두 번째 성은 뭐 프랑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1등 성, 2등 성.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좌우간 그래도 이제 프랑스의 대성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소규모 성에 불과하지만은 한 12만 정도 되는 뿌띠 작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토마, 영어로는 뭐 토마스 하겠지만은 불란서에서는 S를 발음을 안 하고 토마라고 합니다. 토마. 그 다음에 이제 모로, 다섯 번째는 이제 모로, 한 10만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그것도 뭐 이것도 한 10만 정도 되는데 듀부아. 그 다음에 비슷한 숫자의 리샤르. 그 다음에 로베르. 그 다음에 듀랑. 그 다음에 미셸. 뭐 한 10만 남짓한 성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10대 성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그 성씨, 프랑스의 이제 중요한 성씨들에 대해서 한번 뭐 어떤 뜻이고 또 어디 그런 또 유명 인물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1등 성인 마르땡. 이건 라틴어 마르티누스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 마르티누스는 이제 군신, 그 로마인들의 신 중에서 이제 마르스 신이 있었죠. 마르스 신. 그 이제 전쟁의 신입니다. 마르스 신에게 바쳐진 아이를 마르티누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성이 이제 지금 프랑스의 제1의 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성 마르틴이라는 프랑스식으로 읽자면 생마르땡이죠. 생마르땡이라는 가톨릭 성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로마 군병 출신이었는데, 군인 출신이었는데 성직자로 이제 헌신을 한 사람이죠. 프랑스 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의 헝가리 판노니아 지방 출신인데 당시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로마 제국 영토에 편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군인으로서 이 오늘날의 프랑스 갈리아죠. 당시에는 갈리아 지방에 파견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독교로 입문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위가 주교죠. 주교가 됐습니다. 투르 주교. 그 다음에 이제 베르나르는 이제 게르만어에서 온 이름입니다. 베른이 이제 독일 말로 곰이거든요. 하르트. 이거는 이제 강하다는 뜻이죠. 튼튼하다는 뜻이니까 아주 곰처럼 튼튼한 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별명이 아마 성으로 정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뭐 프랑스의 이제 경제사를 좀 공부를 했는데 루이 14세 시대에 유명한 은행가가 있더라고요. 사무엘 베르나르. 이 사람은 뭐 루이 14세한테 이제 돈을 많이 빌려준 은행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루이 14세가 뭐
뭐 태양왕이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아주 위대한 군수주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군주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핍박이 되고 또 국가 재정을 위해서는 또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죠. 그래서 이 위대한 군주의 시기에 그렇게 이제 민중 반란도 농민들의 반란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처럼 국채 제도가 없었습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것도 없었고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어때요? 국가의 재정이 이제 적자가 나면 국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제 그 돈을 메꿀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돈 많은 이제 부자들 당시에 이제 그 은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행가들한테 이제 손을 내미는 거죠. 이자도 높은 이자를 주고 그렇게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이제 궁지에 몰린 루이 14세한테 그 많은 돈을 빌려줘가지고 국가의 구원자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 네덜란드 출신의 자기 아버지가 아마 조각가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평민이죠. 근데 이제 프랑스에 와서 엄청나게 이제 돈도 벌고 하니까 귀족의 자기도 구입을 하고 자기도 이제 돈으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근사한 땅도 샀습니다. 영지, 귀족의 영지. 그래서 쿠베르 백작이 돼요. 그러니까 귀족화된 거죠. 귀족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행동 거지라고 할까요?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그 귀족처럼 우아하지 못해가지고 아마 그 궁정 귀족들이 이 사람을 많이 놀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평민의 그런 그 대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그러나 자관 그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그 빌려줬으나 그 상한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망한 건 아니고 그 아들 그 사뮤엘 자크 베르나르에게 백작 자기도 세습이 되고 이 자크 베르나르는 그 아버지하고는 달리 이제 고위 관직에까지 물론 재무 관직 쪽입니다만은 고위 관직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경제사를 읽으면 나오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뿌띠, 세 번째로 이제 그 많은 성 뿌띠. 근데 불어를 조금 배워보신 분들은 이 뿌띠라는 게 이제 작은 영어로 리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가족 중에서 이제 막내한테도 붙였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 작은 형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뿌띠 할 때는 막내를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에마누엘 뿌띠라고 1970년생이고 노르망디 출신입니다. 노르망디 저 바닷가에 디에프라는 그 어촌 동네가 있거든요. 물론 도시입니다. 거기 이제 출신의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나코, 아스날, 영국의 이제 그 축구 클럽이죠. 그 다음에 유명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영국의 첼시 같은 팀을 전전한 그런 유명한 그 축구 선수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벌어졌을 때 그때 또 뛰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가요? 토마라는 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의 제자 중에서 도마라고 있죠. 그런데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도마라는 성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프랑스에서 알베르 토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그 사회주의자예요. 이 사람 그 사회당 소속으로서 그 19세기 말에 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군수산업 장관도 1차 대전기에 맡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국제노동기구 ILO 있잖아요. 그 ILO의 그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노동운동의 전문가고 하니까 이 사람은 노동법도 많이 알고 또 노동운동사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공산당 기관지가 옛날에 류마니테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 공산당 거의 사라진
아시다시피 했을 거예요. 지금은 아주 인기가 없는데 한때는 그래도 유럽 공산당 중에서는 그 동구 빼놓고 서유럽 공산당 중에서는 가장 센 공산당이 그 프랑스 공산당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잘 나가던 시절에 그 류만때라는 그 당 기관지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편집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모로. 그 모로라는 거는 이제 그 뭐 피부가 까마잡잡한 거를 모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피부가 까마잡잡한 어떤 사람이 그 별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름으로 성씨로 정착이 되었던 거죠. 20세기에 유명한 잔 모로라는 여배우 사진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그 아주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고 상도 여러 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듀부아라는 성은 그 불란스 말로 부아가 아까 브릴레 부아 할 때 이야기를 했죠. 부아가 이제 숲이다. 영어로 말하면 우드입니다. 우드. 근데 듀는 이제 관사거든요. 그러니까 숲에라는 뜻입니다. 숲 근처에 뭐 이런 뜻이죠. 숲에 사는 사람.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이 숲 근처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별명이 이제 성이 된 거죠. 듀부아. 19세기에 유명한 그 작곡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 뭐 생상스라든지 포레, 세자르 프랑크, 뭐 프랑스의 유명한 음악가들이죠. 이 사람들과 이제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그 프랑스의 그 작곡가입니다. 테오도르 듀부아. 자, 그다음에 리샤르. 리샤르는 이제 게르만어에서 온 그 이름인데요. 리크에다가 아르트 하면 이제 튼튼하다는 뜻이고, 리크도 이제 뭐 비슷한 뜻인데요. 아주 이제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 이제 이 세례명에서 온 그 성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례명이 이제 성으로 정착해서 이제 리샤르라는 성이 형성이 된 겁니다. 예, 그 최근까지도 살아 있는데 피에르 리샤르라는 이제 프랑스 영화 배우. 이 사람 뭐 감독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뭐 와인 농장도 하나 사들이고, 그다음에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도 이제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피에르 리샤르. 자, 그다음에 로베르. 로베르도 이제 게르만 이름에서 온 건데요. 아마 세례명에서 이제 기원한 거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뜻이 그 로드 하면 영광이라는 뜻이고, 베르트 하면 이제 영광이 빛나는 아주 그 좋은 이름이네요. 예, 그 로베르 성을 가진 인물 중에서 폴 로베르가 있습니다. 그 불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아마 이 로베르 사전 알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로베르 사전이 여러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 축약한 사전이 뿌티 로베르입니다. 이제 하나는 고유명사를 지역 이름과 지명과 인명을 담은 이제 사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제 명사를 담은 사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로베르 사전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듀랑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게르만 이름에서 이제 기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인내심이 강한 뭐 그런 뜻이라고 하죠. 그 듀랑 성을 가진 분 중에서 질베르 듀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이제 몇 년 안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상징, 이미지, 그 뭐 신화 등을 연구한 그런 철학자입니다. 인류학자이기도 하고, 프랑스에서도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도 제법 이쪽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유명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셸입니다. 미셸은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나 성도 있습니다. 10번째 성이 이제 미셸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미카엘에서 온 겁니다. 미카엘은 바이블에 나오는 이제 기독교의 천사장이죠. 그 천사장. 그런데 이제 그 어원 자체는 뭐 미카에다가 엘은 이제 신이라는 뜻이니까 신의 형상을 닮은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그 미카엘에서 온 그 이름이
성이 미셸이 되겠습니다. 요 미셸 성을 가진 인물 중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샤를 미셸이 있습니다. 1975년생인데 이 젊은 나이에 벨기에의 총리를 지냈던 분입니다. 현재는 또 유럽 이사회, 영어로는 유로피언 카운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럽 집행위원회가 있고 유럽 이사회라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집행위원회가 이제 지금 독일 출신의 폰 라이언 의장이 맡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부 역할을 하고 유럽 이사회라는 거는 유럽의 각국의 뭐 수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외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제 회의체가 유럽 이사회가 되겠습니다. 그 의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샤를 미셸입니다. 부친도 이 사람만큼 아들만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은 국회의원도 하고 이제 유명한 제법 그래도 이름 있는 정치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집안이죠. 참고로 이제 벨기에는 두 개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wallo니아라는 지방과 아까 이야기했던 플랑드르, 그걸 이제 네덜란드 말로는 플란더스라고 하는데 사용하는 말이 달라요. 왈론 지방, wallo니아는 이제 불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란더스는 네덜란드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지역이 좀 이제 서로 어떨 때는 티격태격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일부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은 뭐 독립을 해야 된다는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샤를 미셸은 이제 불어권 출신입니다. 예, 이것으로 제1부 프랑스 현대 성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는 다음 시간에 할 제2부는 프랑스 성씨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